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영상은 여기 보시는 혼합냉매 R404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걸 가스로 충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나 문제랄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R404에는 그 구성된 냉매가 R134가 4% 들어있고 그다음에 R125가 44% 들어있고 143A가 5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들을 원래대로라면 얘들을 액상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스로 주입했을 때 어떤 밸런스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에 410A 이걸 설명을 했었잖아요. R410A 같은 경우는 다른 동영상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404로 가겠습니다. 네, 비슷한 구성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일단 그래서 간략하게 이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언급하진 않을 텐데 이런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썼던 그런 물성치예요. 404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엔탈피, 그 베이퍼, 베이퍼 엔탈피, 리퀴드 엔탈피 이걸 다 포압력으로 이제 다 나눠놨어요. 여기 134, 125, 143에 이렇게 나눠졌죠. 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얘들을 처음에 만약에 100kg 본배 하나 준비해 놓고 이걸 이제 충진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걸 이제 가스로 빼내가잖아요. 가스로 빼내가면은 이게 점점 냉매 구성이 이게 지금 연두색이 이거예요. 143A 연두색이 143A 그 다음에 빨간색이 134A 그 다음에 이거 보라색이 125. 근데 충진을 계속 가스로 빼면 뺄수록 남아있는 액체는 점점 R125 비율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R134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R134A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4%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거의 무시해도 될 그런 부분이죠. 134A는 그냥 압력 조절하려고 이걸 그냥 넣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성능보다는. 그다음에 이 연두색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거를 막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만약에 가스로 충전을 하더라도 기계적 결함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 기계적 결함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오일도 똑같고 제가 항상 언급하는 말인데 패킹 같은 것도 재질이 다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 맞는 그런 가스 구성 지금 134A, 143A, 125가 있는데 얘들이랑 상성이 안 맞고 그러면은 그 재질을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제 다 맞는 걸로 이제 바꾸게 돼 있거든요. 일단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기계적 결함도 절대 발생하지 않고요. 문제가 있다면 냉방 효과가 아주 살짝 떨어집니다. 아주 살짝 떨어지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쪽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가스만 가져왔을 때 가스를 이거 횟수 초반 했을 때부터 이제 14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충진한 그 횟수로 해가지고 이제 가스로 한 7번째,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7번째죠. 7번째 충진했을 때 그 본배에 남아있던 그 액상 4042를 이제 7번째 충진했을 때 그게 이제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제 충진이 되는지 이제 그 냉매를 가지고 이제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증발 온도랑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134A가 뭐 한 8%네요. 125가 거의 한 29, 30%, 그다음 143A가 63. 이 정도로 이거를 지금 제가 이거 함수를 써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 냉매 구성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만약에 압축기 증발 온도 이거 봤을 때 0.7 메가파스칼 이제 절대압력으로 봤을 때 얘로 이제 석션 프레셔를 유지해줬다 할 때 이제 증발기에서 이제 증발되는 온도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게 404이거든요. 이게 4.2도였다고 하면은 4.2도씨라 했다 하면은 이제 구성비가 바뀌었을 때는
한 1도 정도 올라가죠. 증발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얘는 자멸을 표현한 건데, 증발열. 자멸을 표현한 게 이건데 살짝 성능은 좋아지죠. 올라가죠. 그리고 컴프레서에 이제 이게 계속 순환될 때 설계를 36kg 입방미터로 했는데 얘가 구성 비율이 깨지면은 살짝 볼륨이 이제 커지죠. 이게 이 지금 34라는 게 단위가 킬로그램 상이에요. 6% 정도 커지네요. 그러니까 6% 정도 커지고, 근데 6%인데 만약에 압축기가 6%를 커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은 냉매 순환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열교환기로 치더라도 보통 열교환기에서 이제 그 전열 면적 이제 계산할 때 얘들 그냥 보통은 404A라는 게 이게 섞인 냉매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물성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열 성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각자 1, 3, 4에 4% 가져오고 이렇게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성능이 나빠진다고 보시진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외기나 실내기 이런 건 그 전열 면적의 여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흡수가 가능해요. 이런 혼합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그 전열 면적의 여유를 어느 정도 둬요. 왜냐면 얘는 성능을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각자 따로 놀기 때문에 증발 포인트도 다 다르고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뭐 극단적으로 이제 143A로만 뭉쳤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전열 면적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쟤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컴프레서만 어느 정도 커버되면은 그냥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비율이 깨졌다고 했는데 그 일부 기사님들은 비율이 깨지면 막 그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온다 막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4도씨랑 5도씨 이걸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느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성능의 변화가 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구성 비율이 깨졌을 때 이거랑 원래 404A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할 텐데, 이게 지금 원래 구성비예요. 이게 404A예요. 이 위에 있는 게 404A. 얘는 구성 비율이 깨지네. 404A였을 때는 그냥 똑같은 냉동력 7.2 이걸 해놓고 깨지면은 축동력은 좀 내려가죠. 이 축동력이 내려가는 이유가 또 이거예요. 여기 뭐 BRB도 살짝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BRB는 티도 안 나나? BRB는 거의 티가 안 나네요. 1.24랑 1.23 BRB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주는 게 이거예요. 여기 토출부 압력. 이 토출부 압력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좀 낮아지잖아요. 이게 압력도 결국은 이 세 가지 냉매가 이제 파셜 프레셔 분압으로 이제 다 형성된 이제 그런 애들이 합쳐져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건데, 그냥 여기로 갑시다. 만약 컨덴싱 온도를 0도씨라 봤다고 치면 제일 압력이 낮은 애가 134A예요. 134A는 원래 단일 냉매로만 보더라도 얘는 원래 압력이 낮은 애거든요. 0.3MPa이죠. 이건 절대 압력이거든요. 얘는 어차피 있으나 마나 거의 그 냉매 비율이 거의 적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 근데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애들이 얘네들이죠. R125. 근데 우리가 가스로 충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R125가 점점 이제 적어지고 이제 R143A가 점점 이제 커지죠. 그랬을 때 R125A는 압력이 제일 높은 애인데 얘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R143A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애인데 얘가 이제 점점 그 구성비가 이제 커지니까 이제 압력이 점점 내려가지죠. 세 개를 합쳤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축동력이 살짝 내려갑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세는 살짝 절감이 되죠. 뭐 티도 안 나죠, 이거. 그러니까 원래 볼륨 상태도 6%, 이거 뭐 얼마야, 이거? 그냥 5% 정도 축동력이 내려가긴 하네요. 근데 뭐 5% 이거. 뭐 그냥 가정에서 보면은 뭐 티도 안 나겠죠, 이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SDS라고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라고 있거든요. 그 가연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143A가.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냉매 개발자가 아니고 그 블렌딩한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34A, 지금 134A는 표준적으로 그 404A, 호남냉매 404A에 143A 구성비가 52% 들어있잖아요. 52%가 들어있고, 이건 이제 가연성 성질을 띈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52%이 구성비로. 이제 저도 이제 왜 52%를 정해놨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연구하신 분들은 아마 가연성 성질을 죽이고 지구 온난화 효과나 뭐 이런 뭐 성능 이거 막 전부 다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시켰을 거예요. 예, 적정한 이제 그 냉매를 만들 때 이제 그런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왜 이런 구성비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 i134에 이거 단독으로 100%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 extremely flammable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완전히 가연성 가스예요. 이거 위험한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불이 그냥 붙는. 자연 발화 온도도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 이걸 보면은 플레이머블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오토 이그니션 템퍼처가 750도씨라고 돼 있죠. 이게 R404A도 똑같이 750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R404A 중에 그 내부에 있는 가스 중에 이제 플레이머블 가스가 이제 143A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써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 발화 온도는 높기는 한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항상 안전에 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그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쓰다가 아마 뭐 첫 번째 쓰고 있을 때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플레이버블 갔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 이 가스를 쓴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진공 작업도 할 것 같아. 내부에 산소가 포함되고 했을 때 나중에 혹시 그 펌프다운 같은 거 있잖아요. 냉매 옮기고 할 때. 그때 혹시 실수라도 계속 이제 디젤 엔진처럼 압력비 올려가가지고 얘 발화시키고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웬만하면 저 조심을 할 것 같네요. 이런 그 미연성 가스나 이거는 그냥 무시할 것 같은데, R32 같은 이런 거. 근데 이건 R143A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익스트림리 플레이머블이라고 써져 있고 그냥 간단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또 보면은 저장할 때도 이 단독으로 얘만 저장할 때는 52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이제 저장을 해라, 뭐 관리를 해라 이렇게 써져 있고. 아무튼 143A 비율이 커진다는 거는 성능이나 이런 기계적 결함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 SDS 시트를 봤을 때는 얘가 상당히 좀 위험한 가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얘는 매뉴얼대로 액상으로 주입하시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근데 자막 작업을 안 해가지고 그런가 좋아요를 안 눌러주더라고요. 잘. 도움이 됐으면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까지는 바라진 않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